지금부터 신체기관별 건강관리 2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볼게요. 근골격계와 감각기계 건강 문제에 따른 질병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소화기계, 호흡기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실 이용 건강 문제에 대한 통계를 같이 퀴즈로 맞춰봤었죠. 그때 1위가 근골격계였고 2위가 피부 피하기계, 그리고 3위가 소화기계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그 1위를 차지했던 근골격계와 그리고 2위를 차지했던 피부 피하기계와 그리고 눈, 귀 이런 감각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골격계 건강관리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여기 그림에 나왔듯이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은 뼈와 그리고 근육, 그리고 인대, 여러 가지 그런 근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면 여러 가지 뼈가 굉장히 많죠. 보통 여러분들이 자주 삐어서 오는 곳이 여기 발목 부분, 그리고 여기 손과 손목 부분, 이 부분이 많이 삐어서 오고요. 여기 뼈와 뼈를 이어주는 인대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허리 통증 많이 호소할 때 허리 많이 아프고, 그리고 자세가 안 좋을 때 여기 목 부분도 많이 통증을 호소해서 많이 오게 되죠. 그리고 골절은 우리 몸의 어느 뼈에서나 다 충격이 가해지면 골절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사진은 우리 교과서 37쪽에 있는 척추뼈에 대한 그런 그림인데요. 척추뼈를 보면 7개의 경추와 그리고 교과서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요. 선생님이 조금 추가를 해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우리 척추뼈는 경추, 그리고 12개의 흉추, 그리고 허리 부분에 있는 요추, 천추, 그리고 밑추라고 해서 꼬리뼈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 다음은 교과서 37쪽 그림을 보면서 같이 배워볼 텐데, 자, 교과서에는 지금 척추의 구조 해가지고 디스크, 척수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도 혹시 엄마 아빠 중에 아니면은 주변에 디스크가 걸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디스크라는 것은 우리 척추뼈 사이사이 이 마디마디에 이렇게 약간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말랑말랑한 뼈인데요. 추간원판이라고도 해요. 영어로는 디스크라고 하고요. 이 부분이 충격이 가해지거나 자세가 바르지 않다면 이 척추뼈 사이에서 약간 디스크 사이에 있는 척수 그 부분의 추간판이라는 곳에서 그 말랑말랑한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척수신경을 누르게 돼서 이 척수라는 것은 우리 하지 쪽에 신경 전달을 하는 그런 신경들이 모여있는 다발이라고 할 수 있죠. 신경 다발. 이런 것들이 디스크에 있는 말랑말랑한 조직이 눌러지게 되면 신경을 눌러서 통증을 일으키는 게 바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37쪽 오른쪽에 있는 그 여학생 그림에 보면 그 척추뼈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림이 잘 나와 있죠. 네. 참고로 이렇게 해부학적인 걸 좀 살펴봤어요. 디스크라는 것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말랑말랑한 뼈다, 이렇게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활 속 나쁜 자세들이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교과서 37쪽 그 척추의 구조 왼쪽에 보면 생활 속 나쁜 자세에서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옆으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엎드려서 책을 보거나
그 다음에 잠자거나 한쪽 어깨로 가방을 맨다거나 턱을 괜 자세로 책상에 앉아 있다거나 이런 생활 속 나쁜 자세들이 척추 건강을 해치게 되죠.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공부할 때 이 목 부분을 심하게 구부린다거나 그러면은 척추에 무리가 가서 머리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경추에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기 이게 만화 주인공처럼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를 한다거나, 그리고 컴퓨터를 할 때 거북목이라고 하죠. 목을 앞으로 쭉 내밀고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하게 되면 경추에 굉장한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경추 디스크도 생길 수 있고 목 뒤쪽 근육이 뭉쳐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나쁜 자세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 할 때 이렇게 이분처럼 사진에 나와 있는 분처럼 엉덩이를 쭉 빼고 이렇게 자세를 허리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허리 쪽에 무리를 줘서 디스크라든지 요추 염좌 등의 그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여기 이 경추 부분과 이 척추 부분이 원래 바른 자세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척추와 경추, 특히 요추에 무리를 줘서 디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옆으로 누워서 책을 본다거나 TV를 볼 때 이렇게 척추뼈가 이렇게 휘게 되겠죠. 휘게 되면 이 그림과 같이 척추 측만증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항상 앉을 때도 척추가 올바른지 아니면 누울 때도 바른 척추의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다리꼰 자세도 안 좋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다리를 꼬게 되면 척추는 원래 이렇게 일자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죠. 척추 골반 변이가 와서 심하면 골반이 틀어져서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골격계 건강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 37쪽 근골격계 건강 문제에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잘못된 자세로 목이 정상적인 C자 모양이 아닌 일자 모양, 거북이 목처럼 변형된 상태, 뒷목이 통증, 목과 어깨의 결림, 두통 등이 나타난다. 아까 선생님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일자목, 거북목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원래 목은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여학생처럼 이렇게 C자 모양, 이렇게 C자 모양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일자 모양이 된다거나 거북목처럼 이렇게 앞으로 쭉 나와 있게 되면 통증을 유발하게 돼요. 뒷목에 근육이 뭉치게 되면서 목과 어깨의 결림이나 여러분들 컴퓨터나 핸드폰 많이 할 때 여기 통증이 있죠. 이런 자세가 반복이 되면 일자목, 거북목 증후군이 돼서 만성 통증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혹시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중에 이렇게 무지외반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엄마나 아빠 중에 있으실 수도 있겠다. 그죠? 엄지발가락 뼈가 바깥으로 돌출된 상태인데 신발이 뾰족구대라든지 좀 잘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을 때 이런 무지외반증이 나타나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참고로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한번 맞춰볼까요? 척추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옆으로 휜 것, 어깨뼈, 골반 높이의 양쪽 대칭 확인으로 진단 가능하대요. 아까 선생님이 아까 TV를 옆으로 누워서 보거나 앉을 때 이렇게 척추가 휘게 앉게 되면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혹시 뭘까요? 맞춰보세요. 교과서에 37쪽에도 나와 있어요. 정답은 네, 척추 측만증이 되겠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그림과 같이 이렇게 척추가 원래는 일자여야 되는데 쭉 일자가 되지 않고 이렇게 휘게 되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돼요. 심한 경우는 이 척추를 교정해주는 그런 교정기도 착용할 정도로
심한 측만증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다음 요통인데요. 요통은 허리 부의 근육이나 인대의 긴장으로 발생하는 통증인데 중요한 건 잘못된 자세. 여러분들 오랜 시간 책상에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거나 또는 운동 부족 이런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로 앉고 수시로 스트레칭 등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염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염좌는 관절이 삐거나 늘어나서 통증과 부종을 유발하는 그런 질병이에요. 일종의 사고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흔히 자주 삐는 곳이 발목이죠. 발목. 그리고 손가락. 어느 관절이든 다 여러분들이 삘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체육 활동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맞아요.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것으로 심한 통증과 부종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골절이 되겠습니다. 자, 골절도 통증이 심하고 붓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근골격계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교과서 38쪽입니다. 먼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되고요. 올바른 자세는 조금 있다가 다시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할 텐데 항상 자세를 유지를 올바르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허리와 무릎, 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고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잘 섭취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할 때 올바른 자세인데요. 교과서 38쪽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모니터의 높이는 시선이 약간 아래로 향하도록 두고 턱을 가볍게 당기고 그리고 모니터와 화면의 거리는 60에서 80cm 정도로 유지를 해야 돼요. 너무 가까이 보면 시력에도 안 좋죠. 그죠? 그리고 무릎은 다리와 평평하게 또는 약간 높게 두고 다리는 직각으로 세운다. 등. 중요한 건 등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엉덩이를 의자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쭉 밀어서 앉고 등을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죠? 허리 디스크라든지 척추 측만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자세. 여러분들 핸드폰 사용할 때 항상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휴대전화 사용 시 먼 것을 자주 보고 잠시 쉬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양손을 사용해서 한 손의 사용을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목을 세운 상태로 시선이 15도 정도 내려간 자세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가 어깨선 앞으로 나갈 정도로 목을 앞으로 빼는 자세는 절대 하면 안 돼. 이게 그죠? 거북목 자세라고 했죠. 거북목을 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이 자세는 주의해서 항상 목을 뒤로 이렇게 빼고 앞으로 빼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감각기계 건강관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교과서 40쪽이고요. 감각기계는 눈, 코, 귀, 피부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뇌에 전달하는 기관을 일컫는데요. 감각기계 건강 문제에는 굴절 이상, 안구건조, 다래끼, 알레르기 결막염 등의 눈 관련된 문제 그리고 중이염, 난청 등 귀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여드름, 아토피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등의 피부 관련된 문제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자, 먼저 눈과 관련된 걸 좀 배워볼까요? 자, 눈은 교과서 40쪽에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캡처를 해서 설명을 해줄 텐데요. 눈은 먼저 여러분들 눈은 어떤 기능을 하죠? 맞아요.
눈은 여러분들이 사물을 보고 그리고 그 본 것을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빛이 각막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빛이 투과되는 투명한 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각막을 통해서 그다음 동공을 통해서 빛이 양을 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정체라는 볼록 렌즈 같은 이 동그란 수정체를 통해서 두께를 조절해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빛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걸 빛이라고 생각하세요. 빛이 쭉 들어와서 이렇게 딱 맺히는 곳이 어디다? 망막이 되겠습니다. 망막은 빛을 뇌로 전달하고 물체의 상이 맺히는 조직으로 매우 중요한 조직이고요. 자, 그리고 이 맹점이란 곳은 시각세포가 없어서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노란색 부분 있죠. 노란색 부분이 바로 시신경이 되겠습니다.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 대뇌에 전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결막은 눈꺼풀의 안쪽과 각막을 덮고 있는 얇은 막인데 주로 이제 눈병이 자주 걸리는 곳이에요. 저번에 감염병 예방하면서 눈병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주로 이제 각막과 결막에 주로 많이 생기게 되고요. 유행성 각결막염 기억나죠? 네. 그다음 홍채는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직이고요. 밝은 곳에 가면 홍채가 이렇게 좁아져서 구멍이 작아지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 가면 홍채가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 첫 번째 건강 문제인 굴절 이상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굴절 이상이라 함은 아까 그 수정체 있죠. 수정체 부분에 조절 기능이 좀 이상이 생겨서 망막의 상이 좀 다르게 맺히는 걸 말하거든요. 굴절 이상은 크게 근시와 원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근시는 상이 망막의 앞에 맺혀서 먼 물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 눈이 나빠졌다고 하면 보통 대부분 여러분 나이에는 근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면 원시는 상이 망막 뒤에 맺혀서 가까운 물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이 생겨요. 이것은 보통 이제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는데 보통 어른들 중에 이제 원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다음 난시는 빛의 굴절이 고르지 않아서 흐리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난시가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 난시를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안경을 쓰는 경우도 있죠. 자, 굴절 이상일 때 건강관리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줘야 돼요. 특히 눈에 좋은 영양제 있죠?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많이 섭취해주고 최근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되죠. 눈의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어떤 게 있어요? 맞아요. 야채 중에 당근도 있죠? 당근도 있고 시금치 등 이런 야채들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30cm 이상 거리를 유지를 꼭 해주고요. 틈틈이 먼 곳을 바라봐주고 눈의 휴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의 휴식. 틈틈이 취하는 게 좋고 안구 운동도 꾸준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눈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시력이 나빠진 친구들은 꼭 시력 검사를 해서 안경을 통해서 교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안 보이는 상태에서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근시가 더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안구건조증인데요. 안구건조증은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가끔 이제 보건실에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을 받으러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구 표면에 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건조 증상으로 눈의 뻑뻑함과 이물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특히 이제 핸드폰을 많이 보면 안구 건조증이 심해져요. 스마트폰. 눈을 계속 뜨고 있으니까.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눈을 깜빡이지 못하면 건조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건강관리법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주고, 그리고 적절한 실내 온도, 습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인공 눈물, 심한 경우는 인공 눈물을 사용해주고 물을 자주 마셔주고, 그리고 콘택트 렌즈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건조증이 심해지니까 사용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장시간 독서나 핸드폰,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을 좀 방해하죠. 계속 눈을 뜨고 있어야 되니까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스마트폰 여러분들 보통 한 30분 사용하고 잠시 이렇게 먼 산 보면서 눈도 깜빡여주고 이런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래끼. 가끔 이제 다래끼가 생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눈꺼풀에 피지 분비샘이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눈꺼풀이 빨갛게 붓고, 그리고 좀 부어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눈이 좀 따가운 그런 현상도 생기게 돼요. 가렵기도 하고. 자, 이때 건강관리법은요.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아야 돼요. 손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면 다래끼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손을 잘 씻고 심한 경우 약물 또는 병원 치료를 꼭 받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눈 건강 관리 마지막 알레르기 결막염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천식과 이렇게 배우면서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런 그 알레르기 항원에 의해서 결막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강관리법은 알레르기 항원, 물질을 피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꽃가루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이런 것들 본인이 알고 있는 알레르기 항원을 최대한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않도록 더 유의해야 하고 손도 잘 씻고 손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면 2차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알레르기용 안약을 사용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귀 건강관리로 넘어갈게요. 자, 교과서 41쪽이고요. 위쪽에 귀와 관련된 해부학적인 그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귀는 어떤 기관이죠, 여러분? 맞아요. 소리를 듣는 기관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먼저 귀의 귓바퀴 부분에 이제 소리 자극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이 귓바퀴에서 모여서 고막을 통해서, 여기 고막이죠. 고막을 통해서 소리가 뇌로 전달이 되는데요. 귀는 크게 외이, 중이, 내이로 나눠져요. 고막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이제 염증이 생기는 곳이 외이도염도 있지만 중이염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중이염도 생길 수 있고, 내이 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내이 쪽은 주로 이제 반고리관, 전정기관, 달팽이관 이런 소리를 뇌에 전달하는 달팽이 모양의 관인데 매우 중요한 기관들이 다 모여 있죠. 신경까지 해서. 자, 제일 먼저 그러면 중이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중이염은 코나 목의 염증이 이관을 통해 중이의 염증을 일으키며 소화에 이제 흔히 나타나는데요. 이때 귀의 통증이나 발열, 고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때 건강관리법은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초기에 잘 치료를 하고 코를 세게 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영이나 심한 운동, 비행기 탑승 시 주의해야 하고 특히 수영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귀에 물이 들어가면 즉시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해 손을 씻고 양치질 하기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난청. 난청은 다양한 원인으로 청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지하철에서 특히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경우
정도의 소음인 85dB이 하루에 8시간 이상 노출되면 청력이 감소된대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이제 이어폰을 이용해서 음악을 많이 듣는데요. 이때 최대한 높은 85dB 이상이 되지 않도록 높은 소리를 큰 소리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 난청에 대한 관리법은 다음과 같아요. 이어폰 사용을 최대한 피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소음이 심한 곳에서 작업 시 귀마개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필요하면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피부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피부 그림을 한번 좀 볼까요? 41쪽 가운데 있는데요. 피부는 맨 위에 표피층, 피부의 바깥층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진피, 피부의 90%를 차지하고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 다음 진피 아래쪽에 있는 피하지방층, 지방층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손에 또는 뭐 피부에 상처가 생길 때 표피 부분에 상처가 났는지 아니면 이렇게 진피까지 이렇게 상처가 났는지에 따라서 손상의 정도가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피까지 깊이 상처가 난 경우에는 심하면 봉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꼬매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피부 문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 사춘기 때 가장 흔한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드름은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면서 피지 분비가 촉진되어서 모공이 막히고 그리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여드름이 심한 친구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냐면 적절히 세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여드름을 절대 손으로 짜거나 만지면 안 돼. 왜냐하면 손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서 2차 감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기름기 많은 음식을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토피성 피부염.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친구들 중에 보통 유전 환경 알레르기로 피부 습진, 가려움, 건조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인데 주로 이렇게 팔이 접히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 많이 생겨요. 계속 가려워서 긁게 되죠. 그래서 이때 건강관리법은 질환을 유발하는 그런 알레르기가 원인이 되는 그런 환경을 피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를 청결하게 해주고 미온수로 목욕하고 보습제를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면으로 된 침구 사용하고 적절한 실내온도, 습도 유지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 피부 질환 마지막 접촉성 피부염인데요. 피부가 이제 조금 예민한 경우 피부에 자극이 되는 화장품, 금속, 화학물질 등의 접촉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 건강관리법은 원인 물질의 노출을 피하고 화장품 염색약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굉장히 좀 강한 화학물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세안으로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 병원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선생님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